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또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마치 좀 금요일 같은 오늘 시장이었고요. 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망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다시 좀 많이 빠졌던 코스닥 시장까지 반등을 좀 주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매매할 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최준웅님, 부장님을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이 시간에 ICU 이거 완전 히트 친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요. 네, 양말님 역시 멋진 우리 형. 제가 형빨은 맞을 것 같아요. 나이로 봐서는 분명히 형빨일 거예요.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형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내일 휴일이라 또 많은 분들이 좀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접속해 주셔서 같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라이브를 못 보시더라도 따로 올라가는 클립을 또 한번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5.7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로 출발했고요. 기관은 코스닥과 선물을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와 소부장이 오늘 장 초반 잠시 주춤한 가운데 이 강관과 중소형 철강, 그리고 AI 챗봇, 원격 진료와 의료 AI, 그리고 게임과 웹툰, 화장품, 그리고 일부 화학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개장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 현물 순매수 전환을 했고,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 전환에 미중 무역 갈등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돌아왔는데, 역시 오늘은 화학이 특별한 이슈 없이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다소 조금은 일부 순수 화학들을 포함한 화학 업종이 다소 좀 급등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현물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하루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인상입니다. 첫 번째, 지난달 철강 3배 정도의 인상에 이어서 전기차 4배, 즉 25%에서 100%로 관세가 인상됐다는 점도 이제 포인트 첫 번째고요. 포인트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190조 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일단 냈습니다. 특별 국채 발행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늘 일부 경기 민감,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이제 오늘 올랐다 볼 수 있는 거고요. 포인트 세 번째로는 오픈 AI 관련된 신규 AI 모델 챗GPT-4o가 공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1 영향 때문에 역시 일부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반등을 줬고요. 포인트 두 번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화학 업종이 반등세 줬고, 포인트 2번과 3번 영향 때문에 역시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주의 반도체 쪽을 매도 후에 일부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수급이 이동됐던 외국인 자금이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과 일부 반도체 쪽으로 또 재유입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닥은 가치주 수급 쏠림 완화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또 더해지면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정부의 중국 친환경 관련 제품 관세 인상 14일 발표 예정에 에코프로 등의 2차전지 소재주도 일단 반등세가 일부 나왔습니다. 실적 영향도 또 지속됐는데요. 예를 들어 덕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7%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요. 리노공업도 실적 발표 직후에 마이너스 6%까지 기록을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양전하면서 그래도 방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픈 AI가 GPT-4o를 공개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과 SM 대표 걸그룹 컴백 소식에 일부 엔터주들도 이제 반등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보합세 양상으로 마무리했고요. 미국의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관망 심리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은 물가 관련된 경기감 때문에 장중에 1740원대 정도 터치를 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뭐 전기 가스업 강세였는데요.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고, 한국전력은 급락에 한 반발 매수 유입으로 강세 전환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화학주 강세였고, 말씀드렸던 중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진행하는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대한유화, 효성 TNC, 롯데케미칼 등 대부분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고, 순수 NCC가 간만에 좀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건설업은 SK 이터닉스가 급등하면서 강세 주도했는데, SK 이터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룸에너지가 인텔과 대규모 연료 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음식료품은 약세였고요. CJ제일제당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전날까지 음식료품 업종으로 수급이 다소 좀 몰린 탓도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었습니다. 뒤이어서 운수장비도 약세였고, 조선업종들은 최근 강세를 이어가던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역시 출회되면서 다소 좀 약세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강세였는데, 업종별로는 제약바이오가 강세였고, 특히 HLB, 알테오젠, 삼성당제약 등 대형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 전환했습니다. 뒤이어서 테슬라 영향에 따른 2차전지 강세로 에코프로가 강세였고요. 반도체는 TSMC 호실적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 테크닉이라든지 PSK 홀딩스 등의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전개였고, 반면 방송 서비스는 약세였습니다. 뒤이어서 건설과 운송도 코스닥에서 약세로 보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을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양말님 음식료품 너무 올랐어요.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주가도 관련 종목들이 꽤 오르기도 했었죠. 콩이라든지 일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드리고,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좀 띄워드리면, 어제 약간 우려스러웠던 지표가 하나 나왔었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인데요.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PD님. 그래서 보시면 뉴욕의 연은 소비자 기대조사 SC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3%까지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요 항목들에 대한 올해 가격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인 3.3%를 기록했고요. 한편 3년 기대 인플레이션 2.9에서 2.8%로 일부 감소세를 보였고, 다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6에서 2.8%로 일단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이 부분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정도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 좀 보여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인플레 관련된 지표에 들어가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걸 보시면 OER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데, 이게 스탠다드 차터드 리서치 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하반기에 OER 이 부분들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된 목이 마른 파월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OER이라고 하면 자가 등가 임대료 이거로인데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값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모기지 이자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도 포함되는 것인데, 이 OER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predicted 추정치 값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치가 되면서 역시 파월에게 어느 정도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 같고, 어제도 제가 매크로 지표 중에 레드핀 쪽에서 나온 주택 관련된 지표가 급격하게 좀 하락세가 약간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다 말씀도 드렸고, 메나임 중고차 관련된 지표도 다소 좀 급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조금은 하반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역시 굉장히 좀 이야기가 됐던 AI 관련된 쪽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챗봇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14일 기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존의 GPT-4 성능을 개선한 GPT-4O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GPT-4O의 O는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을 의미하는 옴니 모델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오디오, 이미지를 넘나들면서 추론할 수 있고 주로 텍스트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음성 대 음성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진일보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답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특히 GPT-4O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AI 음성 챗봇에서 없었던 사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용자가 챗 GPT에 말을 걸고 지연 없이 실시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아이언맨 보시면 나오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관련된 쪽으로. 그래서 이야기하면 추론해서 바로 답해주고, 뭐 솔루션도 찾아주고, 뭐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제 진일보하게 뭔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를 띄워드리면 이제 외신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IT홈이라는 이 해외 쪽, 외신 쪽에서 일단 나왔고요. 네. 이게 외신 쪽에 그냥 그대로 따온 겁니다. 헤드라인 쪽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최고 기술 책임자인 미라 무라티라는 사람이 챗GPT가 이제 메모리 기능도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사용자와 이전 대화를 통해서 학습하고 실시간 번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또한 챗GPT가 현재 1억 명이 넘는 사용하는 챗봇 AI 솔루션인데 97%의 세계 시민을 커버하는 50개 언어로 제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15개 언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 뭐 최근에 실적도 뭐 괜찮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이스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 퓰리토 뭐 이 앱노, 클라우드웍스 이런 AI 챗봇이나 뭐 지능형 로봇, 인공 관련된 AI 테마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하루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강 야쿠르트님 주식 너무 어렵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쉬웠다면 다 이제 누구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만만하지 않죠.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것과 항상 또 틀리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고요. 제가 시장에서 20년 넘게 이 주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가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굴곡을 많이 겪은 경험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이 방송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아마 또 잘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제 방송을 보시면 그 많은 시간 좀 단축시키면서 압축된 어떤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방송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챗 GPT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핫했는데요. 그럼 최근 트렌드가 어떠냐? 챗 GPT가 어떠냐?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리면 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뭐랄까 조금 플랫한 거죠. 첫 번째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런칭이 되면 지금 챗GPT가 이제 챗GPT4까지 런칭되기 전까지 보시면 23년 약 3월 정도까지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치솟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막 치솟가는데 그 뒤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조금 이제 시들해진 거죠. 더 증가하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런칭이 챗GPT4 런칭 이후에 뭐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런칭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좀 약간 뭔가 그러니까 성장성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 새롭게 나온 챗GPT-4O가 나오면 글쎄요 어떤 기능이 될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트리가 필요하죠. 뭔가 좀 더 하나가 나와줘야만이 이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라든지 새롭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번 새롭게 나온 이 기능들이 아마 시장에서 반응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삼성증권에서 이 애플이 이렇게 뭔가 챗GPT 관련해서 뭔가 갈 텐데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미래를 보았을까에 대한 부분을 삼성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지금 관련해서 아이폰 시리에 GPT를 탑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미래를 애플이 보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아이폰과 GPT 연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AI 에이전트 비즈니스를 잡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요청에 따라 다른 앱이나 AI를 조정할 수 있는 마스터 앱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 위챗 슈퍼 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AI 에이전트 주도권을 잡아야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를 본다면 삼성증권에서는 사용자 트래픽이 많은 AI 챗봇은 오픈 AI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OS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 등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아이폰 시리와 GPT의 만남은 트래픽 앱과 플랫폼의 충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 넷스케이프와 윈도우의 충돌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결국 애플이 반독점 소송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오픈 AI는 메타와 애플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타임즈에서 이야기한 아이폰 폴더블 이야기도 결국은 애플 쪽에서는 실제 도입 여부를 떠나서 복수의 언론사가 아이폰 폴더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이폰 폴더블이 만약 사실이라면 세 가지 배경에서 아마 애플 쪽에서 등장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고요. 그것은 첫 번째,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애국 마케팅 때문에 화웨이 걸 쓸 것인가? 중국인들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화웨이 점유율 상승은 단순 애국 마케팅이 아니다. 중국인들의 폴더블 선호도나 화웨이 적극적인 AI 도입이 그 이유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애플도 중국에서 점유율 수승을 하려면 결국은 비슷한 제품 라인업을 출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역시 AI 대응을 하는데 온 디바이스의 가장 큰 한계가 반도체 성능과 배터리인데 자, 디바이스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더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아이폰 플랫폼의 다변화입니다. 판매 부진의 여파로 세부 모델 수가 늘고 있는 아이패드가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봐서 아이폰 폴더블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폴더블의 시점이 26년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는데 98년부터 2000년 인터넷 열풍에서 2003년 노트북 사이클로 그리고 2002년 3G와 그 다음에 WLAN 보급이 2007년 아이폰으로 그리고 인프라 모델은 보급이 필연적으로 디바이스의 계열에 연결되면서 그 간격이 3에서 5년 간격으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 26년이 아이폰 쪽에 폴더블에 아마 개화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애플이 만약에 AI 쪽으로 뭔가 올해 가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나온다면 또 이랑 관련돼서 굉장히 큰 열풍이 또 불 수 있다는 점도 또 주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좀 더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26년, 27년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전망에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죠. 폴더블 폰 관련주도 올랐고요. 아이폰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특히 뭐 BH나 LG노텍 관련주도 올랐고요. 자, NH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애플의 폴더블 아이패드가 26년 상반기 그리고 폴더블 아이폰은 27년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관련 퍼포먼스의 중장기 수혜가 전망된다고 보면서 애플에서 개발 중인 폴더블 디바이스는 아이패드와 그리고 아이폰 형태로 두 종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과거 20인치대로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18인치대 정도로 이제 변경되면서 개발 중에 있고 해당 제품의 패널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파악된다 밝혔습니다. 이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는 23년 10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6.8인치 플립형과 8인치 폴드형 두 타입으로 샘플을 제출했다고 파악을 했다고 분석을 했고요. 조만간 추가 샘플 공급이 예상되고 두 타입 중에 현재는 8인치대 출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부 언론과 시장에서는 애플이 특정 업체와 26년부터 3년간 약 3,000에서 3,500만 대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물량 공급 계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관련 공급망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기존 삼성 디스플레이의 부품업체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애플의 공급망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납품이 유력하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와 그리고 BH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추후에 다소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경 하이테크나 BH가 좀 더 좀 확실해 보이고 나머지 언급되는 종목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진정한 수혜가 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 언급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두 종목이 조금 더 가시성을 좀 높게 보는 게 지금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지금 KH 바텍이나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추후에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뭐 이렇게 KH파텍 같은 힌지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이 주요 부품 공급망의 의견을 종합하면 애플의 폴더블 기기 출시 시점은 26년 연말에서 27년이라고 밝혔고 특히 27년 아이폰 출시 20주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27년 정도로 대부분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이었던 2017년 당시에 아이폰 X가 출시되면서 폼팩터 변화가 대폭 수반됐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0주년에 뭔가 폼팩터가 바뀌면 27년에 아마 아이폰
폴더블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초방막 강화율이 UTG, 그러니까 울트라 틴 글래스 이 부분은 있는 거고, 플레이트 등의 부품 업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폴더블 시장을 한번 지켜볼까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자료 보이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와 연간 전망인데요. 이 보시면은 역시 연평균 3년간 76%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렇게 평균 성장을 했다는 거죠. 2020년부터 23년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힌지 부분인데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하이투자 증권에서 이야기하기를 애플은 접힌 부분에 특수 폴리머 소재를 발라서 접힌 자국을 최소화하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야, 그래서 아마 이게 KH바텍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힌지에 대한 특허라든지 그다음에 기술력이 정말 KH바텍과 맞는 것이냐, 애플 쪽에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역시 7에서 8인치 정도의 북 타입을 예상하는데, 이는 하이투자증권의 채널 체크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옴디아 자료라든지 딜렉 쪽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역시 보면 약 8인치 정도 수준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7에서 8인치 정도 북 타입을 예상한다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쪽은 아마 먼저 이게 나올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LG이노텍, 인터플렉스, 테이펙스, UTI, BH, 에스코넥, 엑스플러스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UTI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UTC 같은 UTC죠. 예, UTG 울트라 틴 글라스 이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새롭게 시설 투자 관련해서 새롭게 자금을 찍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CB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찍어내면 시설 투자가 들어가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근에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역시 이제 그 다음 표는 보면 이게 태블릿 마켓이거든요. 이게 에어링 태블릿 마켓, 그러니까 약간 약해진, 상당히 좀 약해진 시장 속에서 여전히 애플이 도미네이트, 여전히 굉장히 높게 애플이 이제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2022년과 23년 쪽에 토탈 쉽먼트, 그러니까 태블릿 쪽에 관련된 출하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링 태블릿 마켓이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블릿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줄어 있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역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더블 쪽이 나오면 또 애플 쪽도 상당히 뭔가 이런 점유율을 가지고 또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성장 그림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출하량 자체가 그 이후로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 애플과 관련된 아이폰이나 태블릿, 아이패드, 맥북 이런 쪽에 관련된 부품 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역시 아이폰이나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AI 기능이 들어가면 동영상, AI 동영상이나 이런 서칭이 되기 때문에 역시 카메라 관련된 고성능 사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LG이노텍은 고사양 관련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ASP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LG이노텍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의외로 LG이노텍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 전까지는 2분기 아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90억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 이후에 기존의 190억의 컨센서스가 2분기 LG이노텍이 600억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되면 1분기 때 추정했던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 3.4배 정도 컨센서스가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과 같이 굉장히 높게 달러 베이스가 이야기되면, 이게 만약에 2분기 끝까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마 LG이노텍의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2분기가 LG이노텍이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존에 190억이 컨센이었는데 그게 지금 600억대 중반까지 올라왔고, 그게 원달러 환율까지 만약에 긍정적으로 영향 그대로 미쳐지면 1,000억대 글쎄요 나올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기존에 예상했던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훨씬 더 높은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는 리포트가 나오니까 LG이노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분을 보더라도 역시 아직까지는 밸류 아마 밴드 저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룸이 남아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태블릿 관련된 뭐 폴더블은 좀 너무 먼 이야기지만 당장 LG노텍 놓고 보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AI 기능이 탑재되거나 뭐 새롭게 나오는 이번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면 하반기에 또 뭐 아이폰 물량들이 온 디바이스 AI로 나온다면 아이폰이 또 많이 팔릴 수 있겠죠. 아마 하반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역시 BH 등을 포함한 LG노텍도 예, 수혜주로서 거론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관련된 폴더블과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역시 관련된 웹툰입니다. 웹툰. 자, 최근에 웹툰 관련주 중에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쪽에서 DNC 미디어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예,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게임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주목을 굉장히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소니가 일본 4대 만화 플랫폼인 매치아 코믹의 운영사 인포콤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5월 9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고 인용하면서 소니는 사모펀드와 함께 인포콤 최대 주주인 화학기업 테이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8%를 인수한 이후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금 지분 100%를 확보할 계획으로 언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OTT의 등장으로 컨텐츠 공급치가 많아진 드라마 제작사가 이익이 점프했던 사례를 들면서 결국은 올해와 내년 웹툰 CP사도 플랫폼 다변화를 통한 이익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만화 시장에서 웹툰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전체 만화 시장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다시 막 일본 만화 시장에서 웹툰 컨텐츠는 이제 개화하는 시장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역시 이제 일본 만화 시장에서 엄청나게 클 텐데 웹툰이 10% 미만이다. 그래서 아직 개화한다.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차 코믹 관련된 쪽으로 한번 자료를 봤는데, 자, 하이투자증권의 자료입니다. 첫 번째 좀 띄워주시면 매차 코믹 재무 성과인데요. 매출단이 2016년부터 쭉 보시면 계속 올라왔네요. 그래서 웹툰 시장 굉장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짙은 푸른색으로 실선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인다면 역시 웹툰 시장이 일본도 굉장히 좀 성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림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피코마 재무 성과입니다. 피코마 쪽도 보시면 왼쪽에 막대 그래프가 매출이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시 피코마도 2012년, 17년부터 23년까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일단 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코믹시모아도 재무 성과가 역시 순이익단이 2019년부터 대비해서 23년까지 본다면 역시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웹툰 시장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시장도 역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이투자증권의 결론은 웹툰 CP사에 대한 지분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소니는 웹툰 컨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또 제작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역시 그 CP사 입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와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SI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다는 것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미스터블루나 Y랩 그리고 조이시티, MBT 관련된 웹툰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컨텐츠들이 역시 이러한 관련된 테마를 타고 오늘은 이야기가 된 하루였고요. 뭐 오늘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이런 쪽도 좀 주가들이 올랐는데요. 역시 이제 관련된 영향이 좀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일부 반도체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테크윙은 일부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사실과 맞지 않은 뭐 퀄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약간 잘못된 이슈 때문에 주가들이 꽤 빠졌는데 뭐 그 관련된 부분에서 그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보더라도 좀 말이 맞지 않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오늘 이제 반등을 일부 줬고요. 그 외에도 좀 종목들이 좀 올라왔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등을 준 일부 중소형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태껏 별로 말이 없었던 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 드리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부 소부장 가운데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TL의 극좋은 식각 장비가 가져올 변화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것 좀 제가 새로운 이슈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각 공정 중에 보쉬 프로세스가 공정을 진행하면서 결국 보호막 역할을 하는
폴리머가 깎이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배출되면서 제대로 식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식각 부위가 좁은 부분, 그러니까 뭐 미세화 공정이든 뭐든 간에 식각 부위가 좁은 부분은 역시 부산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배를 낮추는 마이크로 로딩 이펙트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 보시면은 EBS 보여준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회로 선폭 미사에 따른 종횡비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종횡비는 높이, 그러니까 밑변 대 높이인데요. 이게 보시면 높이가 깊어지죠. 굉장히 밑변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미세화 때문에 식각 영역이 굉장히 이제 아주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식각 표면에서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돼야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 결국은 고종횡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회로 선폭이 딱 줄어들면서 고집적화 제품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고종횡비 식각이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관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이제 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뭐랄까 폴리머의 사용량을 줄이면 이 식각이 어려워지는 어떤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 놓이는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도식화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뭔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술이 좀 어려워지고 식각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난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극좋은 식각이라는 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되고 있는 차세대 식각 기술로 이제 알려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베스트 최저증권에서는. 그래서 극좋은 식각이 불러올 수 있는 변화라고 이제 리포트를 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TEL의 2세대 극좋은 식각 장비가 공정 시간을 53% 단축한다고 알려져 있고, 식각률 향상을 통해서 기존의 채널 홀 애칭 공정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보유하는 것이 어디냐면 램 리서치입니다. 근데 이 램 리서치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TEL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TEL의 극좋은 식각 장비를 올해 하반기 양산 예정인 V9 290단 낸드에 일부 도입하고 25년에 양산 예정인 V10 400단부터 본격 도입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기존에도 TEL의 식각 장비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극좋은 식각 장비를 아마도 테스트 중에 중고 있고, 키옥시아나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도 아마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EL의 극좋은 식각 장비 도입에 따른 국내 수혜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관련주로서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유니셈 그다음에 FST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3년 기준 TEL 향 매출 비중이 64%인데 TEL의 식각 장비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가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나 머티리얼즈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셈과 FST 같은 경우는 극좋은 식각 장비용 칠러 제품 납품에 따른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극좋은 식각 장비가 기존 식각 장비 대비 많은 칠러와 높은 사용을 요구하며 수량과 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니셈과 FST가 이 관련된 극좋은 식각 장비 도입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할 수 있다라고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자,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한번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도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다른 소부장들도 좋았지만 이 극좋은 식각 장비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처음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이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부 종목들도 꽤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역시 AR, VR, 메타버스 관련인데 역시 간만에 이야기가 좀 나왔죠. 오늘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애플이 비전 프로를 미국 외 외부 지역에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달 10일에서 14일 열리는 세계 연례 개발자 회의 이후에 해외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말했습니다. 이게 잘 팔려서 내놓을까요? 아니면 잘 안 팔리니까 내놓을까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거죠. 출시 예정의 시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독일과 프랑스,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이 포함됐고, 작년 6월 비전 프로가 처음 공개된 때로부터는 1년 만에 해외 출시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잘 팔린지 잘 안 팔린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6월 판매가 확정되면 출시 4개월 만에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한 셈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근데 한편 비전 프로의 해외 시장 출시는 애플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아이폰의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시기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비전 프로도 이렇게 해외 시장 나가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까요?
그건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일단 움직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뭐 인터플렉스나 BH, LG노텍, 맥스트, NP, 라운텍, 진강현실 AR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일부 올라왔는데 자, 이게 이제 이어질 수 있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테마성으로 보는 건데요. 결국은 뭐냐면, 애플 쪽의 판매가, 아이폰의 판매가 좀 둔화되니까 이것을 좀 해외로 늘어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자, 첫 번째 그럼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제 관련된 자료인데요. 좀 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애플 비전 프로가 중국 품질 인증센터의 3C 인증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의 과창판 일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애플의 비전 프로가 중국의 품질 인증센터의 3C 인증을 통과했다는 이제 그런 허가에 대한 이슈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시가 아마 중국 쪽에 임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자료로 하나증권에서 오늘 자료를 띄워주신 자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원고를 좀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어쨌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애플 관련된 비전 프로 출시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출시된 애플의 혼합현실 MR인 헬스 비전 프로가 약 3,500달러, 약 5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판매가 지금 좀 부진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모델은 가격이 절반 가격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전문 분석가가 역시 우리들의 고명치가 나오죠. 고명치에 따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난달 애플이 비전 프로를 미국 외 지역에 출시하기도 전에 올해 출하량을 약 40만에서 45만 대로 줄였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팔려서 전망치를 대폭 줄였다는 거죠. 이는 시장 전망치인 70만에서 80만 대와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로 평가를 했고요. 애플은 당초 하반기 저가액 비전 프로 신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약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검행치는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중국 쪽이 아까 말씀드린 품질 인증을 통과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나라들의 이제 미국 외 지역에 비전 프로를 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팔려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내에서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잘 안 팔리니까 해외 쪽 출시를 했을 때 과연 그 파급력이 클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고명치 연구원에 따르면 굉장히 조금은 목표치, 그러니까 출하량 목표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해외 출시했을 때 과연 그렇게 비싼 게 바로 팔릴 것이냐. 그러면 지금 차세대 모델 가격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250만 원짜리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또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좀 테마성으로 비전 프로 관련된 쪽에 종목이 있다면 조금 테마성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 여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섹터는 오늘 중소형 철강수들이 일단 좋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 특별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발행되면서 정부의 대규모에 관련된 국채 발행 관련된 어떤 그 모멘텀이 오늘 발표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주들도 일단 순수 NC들을 포함한 화학주들, 경기 민감 업종들이 일단 주가들이 오늘 꽤 좋았고 중소형 철강주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을 밝히고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고 일단 알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철강 노조를 만나서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한 바가 있다고 알려졌고요. 또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대해 지시하도록 알려졌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세 인상은 분명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아베스텔 지주, 포스코 스틸리온, 하이스틸, 부국철강, 신스틸 등의 철강 중소형주들이 주가들을 일단 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관련된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관세가 상당히 좀 올라오는 쪽으로 역시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을 굉장히 때리는 그런 정책적인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일부 치매 관련주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아리바이오가 언론을 통해서 중국의 국가약품관리감독국 산하 의약품평가센터로부터 먹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 관련된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시험 계획, 그러니까 IND 승인을 받았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AR1001 중국 3상은 글로벌 임상에 포함돼서 약 150명 환자를 대상으로 20개 임상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을 알려졌고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 인지기능 개선과 알츠하이머병 관련 진행을 늦추는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면서 아리바이오가 26년 내에 탑라인 주요 지표 발표 이후에 신약 허가 신청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알츠하이머병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치매병 관련된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뭔가 진행이 되고 구체적인 임상 상상 관련된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게 모멘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마켓의 주요 국가인 중국 승인 때문에 AR1001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이 계획대로 만약에 된다면 총 1150명을 대상으로 11개 국가 200여 개 임상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규모 임상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11개 국가는 2022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와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된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중국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가 최근에 뭐 비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들도 경구용, 입으로 먹는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관련된 임상실험이기 때문에 3상이라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단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관련주로서 바이오톡스텍, 오스코텍, 퀀타매트릭스, 보로노이,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리메드 이런 관련된 치매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오늘 반영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관련된 이 알츠하이머 병 관련된 뭐 어떤 환자분들이 뭐 주변에 볼 수 있죠.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정말 빨리 이런 약들이 나와서 어떤 진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우리 탈모, 예, 머리 관련된 탈모,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뭐 비만,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민감한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우리가 이것들이 개선되기를 상당히 바라는 영역인데요. 뭔가 우리가 뭐 약이 됐든 뭐 특별하게 어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의 없는 이런 어떤 약들이 좀 나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정말 가시성이 있는 진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좀 머리가 좀 짧고 이렇게 좀 스타일링을 하다 보니까 뭐 머리가 없고 탈모가 아니냐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왁스나 이렇게 스프레이로 스타일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주 건조하게 말리면 상당히 반곱슬로 풍부한 모발을 갖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마지막 섹터 이야기입니다. 자, 테슬라가 미국 내 모델 Y 신차 할부금리 대폭 인하 소식 등의 일부 2차 전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관련된 그 관세 부과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이렇게 오늘 반영을 했고요. 예, 테슬라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2%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지난 주말 판매 증대를 위해서 미국 내 모델 Y 신차 할부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상승했고요. 지난 10일 첫 거래에서 급등했던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지커가 2.76%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비안이 9.11%, 루시드 그룹이 5.64% 일단 반등을 줬기 때문에 기타 뭐 전기차 업체들이 반등을 줬었고요. 베트남 전기차 업체인 빈페스트도 51.5% 폭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섹터 오늘 좀 반영을 했는데요. 자,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신규 모델 Y 구매 시 할부 금리를 연 0.99%를 제공한다 밝혔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뭐 무이자 할부라든지 뭐 이런 게 되면 굉장히 프로모션을 강력하게 거는 것인데 기존 이율이 얼마였냐면 6.49%로 이율을 갖고 할부 금리를 준 거죠. 근데 모델 Y 신규 구매 시 미국에서 0.99% 금리를 준다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 프로모션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야, 좀 잘 안 팔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뭔가 보관이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Y의 기존 모델에 대한 계약금이 $4,250인 경우에는 새로운 할부금리가 적용될 경우에 신규 구매자는 한 달에 약 $1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좀 끌어보겠다 이런 아마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부금리 인하는 잠재적인 테슬라 구매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판매 증대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잘 팔리면 왜 내려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팔리겠죠.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들이 오늘은 일부 좀 반영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테슬라 쪽에 중국 쪽에 최근에 비클 차량 관련된 등록입니다. 아마 이게 보험 등록 건수겠죠. 푸른색 질서는 23년도에 계속적인 이슈 관련해서 이제 흐름들이 관련된 보험 등록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인데 붉은색은 24년도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약간 푸른색 점선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푸른색 점선은 지금 기준선 아래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4년과 23년도 사이에 YTD 갭입니다. 이 갭이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예. 흐름들이 조금 좋지 못한 거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슬라 쪽을 굳이 본다면 역시나 중국 쪽에 테슬라 쪽에 보험 차량 등록 건수가 보험 등록 건수가 역시 우상향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석함에 따라 여전히 견조하다로 볼 수 있고 23년 대비로 봐서는 조금은 약세인데 24년보다는 23년은 좀 더 좋았구나. 그러면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LG화학, 자비스, SDI, 강원에너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머리 말씀드렸더니 계좌가 풍성해지고 싶다. 안지연님 말씀드렸고요. 네, 어느 분은 야 우리 형 되게 재밌네요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머리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대머리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대머리가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예, 바깥은 여름이님, 멋쟁이 부장님 말씀드렸고요. 네, GHC님 머리숱 시황이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재밌는 말씀이십니다. 자, 내일 휴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조금은 편안하게 쉬시고 이틀 뒤에 자 웃으면서 다시 시장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